안녕하세요. 스토리 윈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이 순간에도 좀 민망한데 그래도 말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아서. 나는 서울 강북에서 사는 유나 33, 직업은 사무직이야. 평소엔 별일 없이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주말엔 동네 카페에서 쉬다가 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 임신 14주 차야. 사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내 가슴이 다시 조여오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야. 남편 민호와는 결혼 5년 차.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래도 좋은 동네로 올라왔어. 둘이 살아오면서 큰 사건도 없이 평범했고 남들 말하는 것처럼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부부였다고 생각했지. 나는 정말로 그랬다고 믿었어. 그런데 임신하고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던 초반부터 남편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말수가 줄고 휴대폰을 손에서 잘 안 놓고 샤워할 때도 꼭 챙겨 들어가고. 처음엔 그냥 요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고 넘겼어. 민호 회사가 워낙 야근도 많고 분위기도 빡세거든.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되니까 의심이 아니라 그냥 불안이 생겨. 서울에서 둘이 버티며 살아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혹시 남편이 회사에선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나 싶었어. 그래서 몇 번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냐, 피곤해서 그래. 자기 몸 챙겨. 늘 이런 식이었어. 나는 마음 한켠이 답답했지만 임신 초기라 내 감정이 예민한 건가 하고 넘겼어. 에휴, 그땐 몰랐지. 그 불안이 단순한 임신 호르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겉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사이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그날 밤에도 그랬어. 나는 소파에 기대서 배를 토닥이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 조용한 방 안 공기가 설명하기 어렵게 차갑고 불편했어. 마치 누군가 숨기고 있는 얘기가 공기 속에 떠 있는 느낌. 그리고 그날이 이 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난 몰랐던 거야. 남편의 휴대폰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흐린 화요일 저녁이었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유자차 하나 사서 오는데 비냄새랑 차 냄새가 섞여서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 임신하고 나서 유난히 감정이 들쑥날쑥해졌잖아.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주방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 평소 같으면 내가 들어오면 왔어? 라고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내가 문 닫는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휴대폰에만 집중하더라고. 나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배가 당겨서 바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날 쓱 보더니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라. 화면이 보이지 않게. 그 행동 하나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게 가슴을 탁 막히게 만들었어. 숨겨야 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화면을 내려놓는 거잖아. 아무리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도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 사람이 숨기는 게 있을 때만 나오는 미세한 긴장감 있잖아. 난 그걸 느꼈어. 그래도 난 애써 모른 척했어. 오늘 회사 어땠어? 내가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귀에 잘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냥 뭐하고 넘겼지. 대화가 끊기고 방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 TV도 안 켜져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버스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그날 밤에 나왔어.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는데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같이 들고 들어가더라고. 불이 켜지고 물소리가 들리는데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아직도 잊히지 않아. 내가 살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 욕실문. 그 불빛 아래 서 있던 남편의 등.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휴대폰. 내 심장은 이유도 모르게 쿵쿵 내려앉았어. 왜 그러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불안이 배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날 밤 결국 잠을 잘 못 잤어. 뱃속에서 아이가 살포시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더 미안해지고 더 불안해졌어. 민호가 왜 이러는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 그리고 난 몰랐지.
그 휴대폰 속에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 출근 준비를 하려고 눈을 떴는데 남편이 이미 거실에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평소엔 나보다 천천히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통화라도 하다 끄는 것처럼 어딘가 급했어. 나는 배를 감싸 쥐고 천천히 걸어나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하고 물었지. 그런데 남편이 내 눈을 잠깐 피하더니 그냥 미팅 있어서 먼저 나갈게. 하고 급하게 외투를 들고 나갔어.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 임신한 몸이 왜 이리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도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 나는 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 그리고 무심코 테이블 위를 봤는데 남편이 쓰던 업무폰 충전기가 그대로 꽂혀 있더라. 평소 같으면 절대 두고 나가지 않는 건데. 그때 머릿속에 낮은 경고음 같은 게 울렸어. 뭔가 놓치고 간 게 있는 건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남편이 자주 앉던 자리 주변을 둘러봤어. 정말 별건 아니었어. 그냥 책, 영수증, 이어폰 케이스 그런 흔한 것들. 근데 책 밑에 얇게 눌린 업무용 메모지 한 장이 떠올랐어. 거기에 적힌 건 단 2글자. 퇴근 7시?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지하 3번 출구. 회사 사람과 잡은 약속일 수도 있지만 내 직감이 말하더라. 이건 평범한 일정 메모가 아니라고. 임신하고 나서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미 한동안 그의 행동이 변해 있었고 그걸 내 머릿속이 조용히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던 거야. 그날따라 아파트 단지가 유난히 조용했어. 창문 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 출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 제발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 나를 덮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 그날 하루 내내 머릿속에서 그 메모지가 떠나지 않았어. 노트북을 켜놓고도 화면은 안 보이고 자꾸만 지하 3출구라는 단어가 맴돌더라. 서울 살면서 수없이 지나쳤던 지하철역들, 그중 하나의 3번 출구가 왜 이렇게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 오전 회의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 대리님이 뭐라 물었는데도 한참 뒤에 알아듣고 대답했지. 임신했다고 다들 배려해주니까 아무도 의심하진 않았지만 그게 더 미안했어. 내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건 뱃속의 아이인데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거든. 점심시간이 됐을 때 나는 결국 마음을 결정했어. 오늘 직접 확인해보자. 이 말이 내 안에서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 오후 내내 시계만 봤어. 분침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더라. 손바닥에 땀이 나고 회사 창밖을 보는데 서울 하늘이 유난히 흐린 거야. 이상하게 그 흐림이 오늘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몰래 외투를 챙기고 회사 밖으로 나왔어.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회사 거리의 저녁 공기, 퇴근하는 사람들, 횡단보도 소리. 익숙한 풍경인데도 발걸음이 자꾸 흔들렸어. 혹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래도 정말 뭔가 있다면 내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전철을 타고 목적지 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 피곤하고 창백하고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 아기에게 미안한 감정이 또 밀려오고 엄마가 조금만 버틸게. 배를 쓸어내리며 그렇게 조용히 속삭였어. 그리고 전철 문이 띵 하고 열리고 그 플랫폼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내 안에서 또 한 번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어. 오늘 무언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예감. 그리고 나는 결국 그 3번 출구 앞에 서게 됐지.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라. 서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버스 정류장 안내 방송, 택시가 지나가며 튀기는 물방울 소리까지 전부 또렷하게 들렸어. 그만큼 내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나 봐. 출구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스쳐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 근데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내 눈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꽂히더라. 패딩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목을 살짝 움츠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모습. 멀리서 보는데도 익숙한 자세 같은 거 있잖아. 그 순간 내 심장이 확 조여들었어. 아니겠지, 설마 진짜? 나는 최대한 천천히 그 사람의 뒤편으로 걸어가며 눈을 떼지 못했어. 내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 그리고 몇 초 뒤, 그 남자의 옆자리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아이보리 코트를 입은 여자. 단정한 머리, 어깨에 살짝 걸친 가방, 그리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톡 건드리는 순간 남자가 마스크 아래로 입꼬리를 올렸어. 그 웃음. 나는 너무 잘 아는 웃음이었어. 민호가 나한테 처음 데이트할 때 지었던 그 얘기하는 듯한 미소. 그게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더라.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잠깐 후들거렸어. 아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재빠르게 옆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지.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어. 나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어. 둘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팔이 스치고 여자가 남편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익숙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 확신했어. 내가 피하고 싶던 그 불길한 예감이 오늘 현장으로 눈앞에 펼쳐진 거라고. 나는 최대한 숨을 고르며 두 사람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 너무 가까워지면 눈에 띌까봐, 너무 멀어지면 놓칠까봐. 그 거리감 하나 맞추는 것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러웠지. 퇴근 시간이라 길은 붐볐어. 버스 정류장에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깜빡였어. 그 속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걷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내 시야를 찔렀어. 여자가 남편 팔을 가볍게 잡으면서 뭐라 속삭였고 민호는 고개를 살짝 숙여 듣더니 웃었어. 그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너무 선명했어. 그 웃음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 나는 배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 아이에게 나쁜 감정이 전달될까봐 심장이 미친 듯 뛰면서도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고 했지. 그때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더라. 서울거리의 붉은 네온사인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어.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마치 내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 같았어.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아팠어. 누군가 가슴 안쪽을 꾹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다리가 잠시 힘을 잃어서 인도 옆 벤치에 털썩 앉아버렸지. 차들이 지나는 소음, 사람들이 걷는 발소리. 온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내 자리만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냈어.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통화 버튼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지금 묻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까? 멀리서 두 사람이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어. 그 발걸음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아파서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 이건 오해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진실이 지금 저기 걷고 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데 내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로 실제로 들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충격이 크게 깊게 박혔지.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저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어. 둘을 따라가려는 것도 멀어지려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 몸이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서울 저녁거리는 여전히 붐볐어. 횡단보도 신호소리, 가게 문 닫는 셔터 소리, 지나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 사이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 내 뱃속의 아이가 가볍게 움직였어. 작은 생명이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한 그 움직임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게 뭐든.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건 휴대폰 화면에 남편과 나의 결혼식 사진이 뜬 순간이었어. 락스크린에 우연히 스친 그 사진에서 우린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 그때의 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왜 하필 지금?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에 내 목소리조차 낯설었다. 나는 결국 골목 모퉁이에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삼켰어. 그 모습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도시, 서울이라는 곳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날은 처음이었어.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 오늘 본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남편에게 직접 묻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내가 판단하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뒤흔들 첫 번째 밤을 지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 아파트 단지 입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데 그 불빛 아래 지나가는 내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이더라.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 눈가는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지. 화장도 거의 다 지워져 있었는데 마음은 더 엉망이었어.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어. 남편은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였지. 평소 나보다 늦게 오는 건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빈집이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어.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 집안 공기에서 남편의 익숙한 향이 느껴졌는데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 배가 뭉치듯 아파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지.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남편이 아침에 놓고 간 커피컵이 눈에 들어왔어. 아무렇지 않게 마신 그 커피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어. 나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에게 카톡 하나를 보냈어. 언제 와? 단 4글자.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기까지도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힘들었어.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 초조함을 견디기 어려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살짝 움직였어.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었지.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작게 중얼거리면서 배를 감싸 안았어. 10여 분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지금 가는 중. 곧 도착. 나는 폰 화면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 오늘 밤 우린 피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것.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 삑삑 문이 열리고 남편의 발걸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어. 그동안 하루 종일 벼르고 준비했는데도 막상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몸이 얼어붙더라. 남편은 평소처럼 나왔어. 라고 말했어.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더 이상했어. 마치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걸어왔어.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을 꽉 잡고 있었어. 남편이 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지. 왜 그래? 어디 아파? 임신 중인 아내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 말조차 내겐 2겹, 3겹으로 들렸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마음이 다시 요동쳤거든. 남편은 내 앞에 앉더니 손등을 살짝 만졌어.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고 너무 따뜻했어. 그게 더 미쳤어. 차라리 차갑게 굴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그 따뜻함이 내 속을 뒤엎어 놓는 느낌이었어. 나는 손을 조심히 걷어들이며 숨을 들이마셨지. 민호,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고 입술이 마른 듯 위아래로 붙었다 떨어졌어. 그 미세한 반응 하나가 내가 본 게 진짜였다는 걸 다시 확인해줬어. 거실에 서늘한 정막이 내려앉았어.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지. 그리고 나는 드디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던 질문을 꺼낼 준비를 했다. 거실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어. 남편은 테이블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숨을 가볍게 들이마셨어. 배가 조금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통증보다 마음이 먼저 아렸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오늘 어디 갔었어?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 남편은 생각보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어디 회사에서 바로 왔지? 왜?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더 불편했어. 거짓말을 오래 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는 아니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남편을 바라봤어. 오늘 너 3번 출구에 있었지?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어. 눈빛이 흔들리고 숨을 살짝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3번 출구? 무슨 소리야? 억지로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입술만 움직였을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 나 봤어. 너랑. 말끝이 떨려서 목구멍이 잠시 막혔어. 너랑 어떤 여자 같이 있는 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 숨이 멎은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반응도 없었지.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답을 말해줬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 민호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내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어.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숨도 거의 멈춘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떼지 않았지. 몇 초가 한참처럼 느껴진 뒤 남편이 늦게야 숨을 들이쉬더니 작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굴 봤다는 거야?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 톤 낮았어. 내가 모르는 어떤 벽을 세우는 느낌이랄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을 꼭 잡았어. 너. 그리고 어떤 여자.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내가 직접 봤어. 남편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더니 고개를 세게 저었어. 아니야. 오해야. 너 착각한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나는 봤어. 그 작은 떨림 하나가 답이었어. 어떤 사람은 말로 거짓을 덮지만 몸은 진실을 드러내거든.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 그 여자가 내 팔 잡았고 너도 웃었어. 민호, 내가 착각했을까?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 말을 잇고 싶은데. 입 밖으로 어떤 변명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 몇 초 동안 그의 눈이 허공을 떠돌았어. 그리고 마침내. 그냥 회사 사람이야. 우연히 만난 거야. 그 말이 나왔을 때 내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 우연히? 퇴근 시간에? 서로 팔을 잡고 웃으면서.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 민호야,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 둘 사이에 또다시 깊은 침묵이 떨어졌어.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딱딱 하고 울릴 정도로 고요했지.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어.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걸.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맞잡고 있었어. 마치 뭐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더 가슴이 아팠어. 회사 사람이야. 그냥 일이 있어서 잠깐 같이 나온 거라고. 남편이 다시 말했다. 근데 그 말은 2번 반복할수록 더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 나는 숨을 조용히 내쉬었어. 몸 안에서 아이가 다시 한번 약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어. 민호야, 내가 임신하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거 알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 말에 남편이 얼굴을 들었어. 눈가가 살짝 붉어졌고 입술이 흔들렸지.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오래된 결혼 생활 속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음성의 떨림이 진짜인지 책임을 피하려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 그 여자가 내 팔 잡은 건? 너도 웃은 건 뭔데?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 숨을 뱉을 때 떨리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지. 그 한숨 속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 그건. 그가 말끝을 흐렸어.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 그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이거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마. 이제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 남편은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 거실 불빛이 그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더라. 나는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 임신한 몸이라 그런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금방 느껴졌지.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냥 회사 일이 좀 꼬여서 도와준 건 있어. 여기서 나는 심장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어. 도와준 건?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한다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 도와줬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 목소리가 떨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남편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더니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길래. 말상대 좀 해주고 상담 비슷한 거 했던 거지. 말상대? 상담? 그게 자기 아내한테 할 말인가?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 그래서 팔을 잡고 웃고 같이 걸어갈 정도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좀 선을 잘못 넘었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대답이었다. 숨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순간 배가 살짝 당겨와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지. 남편은 내 그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듯 다가오려 했어. 하지만 나는 손을 뻗어 그를 멈췄어. 오지 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어.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식어버렸다. 남편은 내 오지 마. 라는 말에 멈춰 선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어. 내가 아는 민호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다가와서 해결하려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 나고 말문이 막힌 사람도 나였지만 그보다 더 깊게 흔들린 건 남편 쪽처럼 보였어. 손으로 배를 감싸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 아이 때문에라도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건 막을 수가 없었지. 선을 넘었다는 게 그게 다야? 내 목소리는 너무 낮고 너무 힘이 없었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분명했어.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 그 침묵이 나를 더 무너뜨렸지. 나한테 상처 줄 의도는 아니었어. 정말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이길래.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어. 나는 고개를 크게 저었어.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그런 식으로 다정하게 걷고 그걸 의도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야? 남편은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다. 처음으로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어.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어떤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문장이잖아. 방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뾰족해졌어. 남편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다 닫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 그때 갑자기 배가 강하게 당겨와. 나는 소파 뒤를 꽉 잡았어. 남편이 놀라서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밀어냈지.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 이제 우리 그냥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 표정 하나로 우리 사이의 균열이 진짜로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지. 그날 밤 남편은 결국 거실에서 혼자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지만 침대에 앉아 있는 내내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이 함께 걷던 모습이 떠오르고 남편이 말끝을 흐리던 표정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지. 배가 간헐적으로 뭉치고 작은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괜찮아, 조금만 괜찮아져라. 나 자신에게 속삭였어. 아이한테까지 이 흔들림이 전해질까봐 온몸이 경직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 거실에서는 가끔씩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어. 컵을 내려놓는 소리, 의자에 기대어 앉는 소리, 누군가 한숨을 꼭 눌러 삼키는 소리. 문 하나 사이인데 그 소리가 마치 벽 너머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더라. 새벽 2시쯤이었나? 물 한 컵이라도 마시려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모습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 내 발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 잠은 좀 잤어?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대답하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 대신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조금 넘쳤어. 넘친 물이 손등에 떨어지는데도 차갑다는 느낌조차 잘 안 들었어. 남편은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 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이 내 등을 찔렀어. 남편의 후회는 발각된 뒤에야 나온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민호야, 우린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 내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정막이 새벽의 어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 거실은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채 새벽의 자녀 공기만 가득했어.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반쯤만 보였는데 그림자에 가려진 그의 표정이 오히려 더 낯설고 낯뜨겁게 느껴졌어. 나는 컵을 내려놓고 남편과 일정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어. 방금 전 내 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 거실을 가득 메우는 듯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맞잡고 조용히 흔들었어.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 솔직히 말할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말을 기다렸지. 남편이 다시 말했다. 그 사람 그냥 회사 동료는 맞아. 근데 요즘 좀 힘들어했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솟았어. 그래서? 그게 너랑 팔 잡고 다닐 이유가 돼?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섞였던 것 같아. 그 말, 그 마지막 문장이 내 머리를 정통으로 내려친 느낌이었어. 감정이 섞였다? 나는 침착하려고 손바닥에 힘을 꽉 줬어. 그러니까 너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갔다는 거지.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 말없이 고개를 떨군 그 침묵이 무엇보다 명확한 대답이었다. 심장이 땅에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 숨이 가빠지고 배가 또다시 뭉치기 시작했지.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았어. 남편이 다가오려고 하자 나는 손바닥을 들며 막았어. 제발 지금은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내 속마음이 새어나오듯 말했어. 내가 감정을 준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 앞으로의 얘기는 더 아프고 더 깊어질 거라는 걸.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 거실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그냥 고요가 아니었어. 마치 누군가 무거운 돌덩이를 우리 사이에 내려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공기였어. 나는 그 침묵을 뚫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너 지금 아직 덜 말한 거 있지?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떨림 하나로 충분했어. 내 직감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울린 적이 없었어. 말해. 지금 말하는 게 나한테는 마지막 예일 거야. 나는 겨우 의자 등받이를 붙잡으며 버티고 있었어. 배가 긴장으로 뭉쳐오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은 손등으로 입술을 닫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어.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 사람, 나한테 많이 의지했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의지했다. 그 단어 하나가 이미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내가 들어도 낯설 정도였어.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다. 나도 그걸 막지는 못했어.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 막지는 못했다. 그 말 안에는 받아줬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잖아. 민호, 그 여자가 너한테 의지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문제는 너도 그걸 원했다는 거야.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온 방을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어. 배가 다시 당기기 시작해.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살짝 기대었어. 아이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남편이 지금까지 숨긴 건 단순한 선 넘음이나 착각 같은 게 아니라 감정 그 자체였다는 걸. 이제 진짜 폭발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남편의 숨소리만 들었는데 그게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았어. 나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 걸음마다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어. 민호야. 조용히 불렀더니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 그 눈빛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 나는 시야가 흐릿해지려는 걸 참으며 말했다. 그 사람 너한테 언제부터 의지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답했어. 몇 달 전부터. 몇 달. 그 말이 내 머리를 강하게 후려쳤어. 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던 그 시기, 아침마다 토하면서도 남편 출근 도시락 챙기던 그 시기. 몇 달? 내 목소리가 떨렸어. 그럼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너는 다른 여자한테도 힘들다고 말한 거야? 남편은 눈을 피했어. 그 행동 하나로 모든 답이 나왔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어.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섞여서 폭발하려는 감정이 가슴 아래쪽까지 꽉 차올랐어. 민호. 내가 임신해서 예민해졌을 때 내가 너한테 의지하던 그 시간에 너는 그 여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 눈가가 빨개졌지만 그 눈물조차 지금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 내 손이 떨렸고 입술이 스스로 굳게 닫히는 느낌이었어. 마음속에서 되뇌는 말은 단 하나였어. 이 사람 이미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구나.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우리 사이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벌어져 갔어. 거실 창문 바깥에서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어. 그 차가운 공기가 방 안 긴장감에 섞여 마치 숨을 들이쉬기조차 어려운 공간처럼 느껴졌지.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더는 참을 수 없는 질문을 꺼냈어. 민호야. 그 여자랑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냈어? 남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 입술이 말라서 서로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는 지금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어. 그리고 그 떨림이 그의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 나는 한 발 다가서며 다시 물었어. 퇴근하고 몇 번이나 만났어.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지.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작게 말했다.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어. 오늘 본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두세 번이면 그 여자가 힘들 때마다 계속 내가 나갔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양손을 머리에 얹고 기간을 계산하듯 천천히 말했다.
한 달 반 정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한 달 반. 그 기간 동안 나는 입덧으로 못 먹고 밤에 토하고 울고 혼자 병원도 갔어. 그때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이제 다 알겠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 남편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 오지 마. 지금 너 가까이 오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한 발 뒤로 물러났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금이 간 유리처럼 깨져버렸으니까. 남편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숨을 고르려는 듯 억눌린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어. 방 안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내 눈에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지. 나는 소파 등받이를 잡고 있었다. 배가 긴장으로 묵직하게 당기고 마음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 민호야. 내가 조용히 부르자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들었어. 너, 그 여자랑 연락은 얼마나 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카톡은 거의 매일.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어. 매일? 나는 하루하루 아이를 지켜내려고 토하고 울고 버티고 있는데 매일? 내 목소리는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떨렸어. 남편은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이어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처음엔 안부 정도였어. 근데 서로 힘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감정을 나눈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네.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변명도 부정도 아니었어.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침묵이었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 가만히 흘러내리는 눈물인데도 얼굴이 뜨겁게 아파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 민호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이건 실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 말로는 부정할 수 있어도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버리고 있었거든.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진 것처럼 둘 사이의 간극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어. 이 관계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남편은 손가락을 떨면서도 얼굴을 감싸쥔 채 말을 잇지 못했어. 거실 위로 번지는 정막은 마치 누가 벽 사이에 얼음 조각을 끼워 넣은 것처럼 차갑고 딱딱했어. 나는 눈물에 흐려진 시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 민호야. 나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말해줘.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그 안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하지 않은 진실이 뒤섞여 있었어. 너. 내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 그 여자. 너한테 감정 있었다. 그것까지는 인정했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 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질문을 꺼냈어. 근데 너도 그 여자한테 감정 줬지? 그 질문이 공기를 두 동강 내는 것처럼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 남편은 눈을 감고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더니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 한 음절. 그 짧고 단단한 되돌릴 수 없는 대답이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낸 것 같았어. 숨이 턱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리고 배가 강하게 뭉쳐와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 남편이 놀라서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등으로 그의 접근을 막았어. 오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사람 가슴을 갈라놓을 만큼 차가웠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나는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숨을 골랐어.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민호야. 내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어. 너, 나 임신한 거 알면서도 그 여자한테 마음 줬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혹했어. 왜냐면 그 침묵이 바로 얘라는 대답이었으니까. 그 밤 우리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또렷하게 들린 것 같았어. 그날 밤은 사실 잠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어. 새벽 5시쯤 눈을 잠깐 감긴 했는데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지 못해서 얕은 숨만 반복하는 그런 상태로 밤을 버텼어. 눈을 뜨자마자 방 안 공기가 달라 보였어. 전날과 똑같은 집, 똑같은 천장, 똑같은 이불인데 모든 게 낯설었어. 마치 내가 살던 삶이 한밤 사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배가 묵직하게 당기길래 손을 올려 쓸어내렸어. 아이의 존재가 덜컥 가슴에 박혔다. 어제처럼 격렬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아주 천천히 다시 채워갔지.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 코트도 안 벗고 자세도 뒤틀린 채. 그 모습을 보자 마음 한편이 묘하게 시렸어. 미움과 동정, 분노와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 나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컵을 잡으려는데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더라. 그 떨림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 싱크대 위에 놓인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어. 몇 주 동안 남편이 가져가지도 않는 도시락을 그래도 습관처럼 싸주던 시절이 떠올랐지. 그때는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이제야 이유가 너무 명확해져 버린 거야.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더니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 일 우리 다시 얘기해야 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근데 그 전에 나 병원 가야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바닥을 들어 그를 막았어. 민호야. 어제 이후에 내가 너랑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또 한 번 무너졌어.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어제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오늘 아침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어. 남편이 아닌 나와 아이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집을 나서자마자 서울 겨울 아침 공기가 훅 하고 얼굴을 스쳤어. 찬바람이 눈시울에 닿자 어젯밤 울었던 자국이 다시 따끔거렸어.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데 평소처럼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택배차는 짐을 내리고 아이들은 등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 남편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는 듯한.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으려는 그 어정쩡한 발걸음이 느낌으로 전해졌지.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어제 그가 한 말, 그리고 하지 않은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버거웠거든. 지하철역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택시 타고 가자. 너 지금 상태로 지하철 힘들어. 그 말은 맞았지만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 아니, 지금은 내가 옆에 있는 공간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들이마셨어. 마치 가슴 안쪽이 구겨지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어. 나는 병원 이름이 적힌 간판을 향해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어. 오늘은 아이한테만 집중하자.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배가 묵직하게 뭉치는 느낌이 툭 하고 올라왔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지. 남편이 뒤에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어디 아파?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만지지 마.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튀어나와. 내 자신도 놀랐어. 하지만 그만큼 내 상처가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 오늘 병원에 가는 건 단순 검진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그걸 나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산부인과 건물에 들어서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밖에서는 온몸을 파고드는 겨울 공기를 견디며 왔는데 이 안은 지나치게 따뜻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는데 두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 아니, 손뿐만이 아니라 심장, 배, 가슴, 온 마음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 뒤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어. 지금 그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다시 무너질까봐.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 유나 씨, 검사 먼저 진행할게요. 나는 조용히 대답하고 걸었어. 남편도 따라오려 했지만 내가 뒤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검사는 나 혼자 받을게.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는지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 그 자리에서 더 가까이 오지 않았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저히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서 임신부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아이 이름 얘기, 태동 얘기, 남편이 챙겨주는 얘기. 그 평범한 행복이 지금 나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 나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 괜찮아, 우리 아기 잘 버티고 있지? 그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삼켰어. 이 병원 안에서조차도 나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편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그 표정엔 죄책감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죄책감조차 지금의 나에게는 위로가 아니었어. 그리고 불현듯 이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기엔 너무 깊게 무너져 버렸다는 걸 나는 눈을 감고 깨달았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 침대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기 전부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지. 의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 요즘 어떠셨어요? 배뭉침은 없었고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순간적으로 어젯밤의 상황이 머릿속을 덮치며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조금 있었어요. 어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의사는 눈을 들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조금. 초음파 기계가 켜지고 따뜻한 젤이 배 위에 올려졌어. 차갑지 않은 온도인데도 내 몸은 더 크게 떨리고 있었지. 화면에 아기 실루엣이 떠올랐어. 작고 동그란 얼굴, 팔을 조금 오므린 채 움직이는 모습. 그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어. 우리 아기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었어. 의사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심장 소리 아주 좋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무리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잠시라도 숨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만 괜찮으면 됐다는 안도감이 남편과의 문제를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다가왔어. 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한 발 옆으로 피해 걸었어. 남편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 미묘한 공백이 둘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 나는 짧게 말했다. 아기 괜찮대. 남편이 눈을 감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어. 그 표정엔 안도도 있었지만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아이 상태는 괜찮지만 우리 관계는 이제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바로 얼굴을 때렸어. 따뜻한 진료실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공기의 온도가 더 낮게 느껴졌지. 나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 겨울 하늘은 잿빛인데 오늘따라 더 흐리고 어딘지 모르게 버겁게 느껴졌어. 남편은 내 옆에 한 발 떨어져 서 있었어.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서로의 그림자조차 겹치지 않는 거리였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 유나 미안해. 진짜로. 어제 말한 것들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은 맞았지만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감정이 아직 너무 날 것으로 남아 있었거든. 잠시 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게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남편이 표정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어. 그래도 노력할게. 우리 다시 어떻게든. 나는 그 말을 끊었어. 다시? 민호야, 너는 나랑 같은 다시를 말하는 거 맞아?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어. 나 진짜로 버리고 싶지 않아. 너도 아기도 다. 그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 근데 이미 마음 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남편은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입술이 떨리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 나는 걸음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나 혼자 집에 갈래. 남편이 황급히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손짓했다. 제발 지금은 거리를 좀 두자.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고 병원 앞 인도에 홀로 서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나는 걸음을 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 붙잡으려 한다고 해서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병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어. 누군가는 전화하며 웃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흔들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지.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다르게 보였어. 마치 유리막 너머에서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버스가 멈춰 서고 나는 조심스레 올라탔어. 임신한 배를 가볍게 가리고 창가 쪽 좌석에 앉았지. 바깥 풍경이 후두둑 흘러가는데 눈물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너무 벼랑 끝에 서 있었어. 남편과의 관계, 내가 믿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토해내지 못했던 상처들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그래도 아이는 지켜야지.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 그 누구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존재. 그게 지금은 우리 아기였거든. 버스가 좌회전하며 아파트 단지 근처로 들어섰을 때 나는 깨달았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건 부차적인 것일 뿐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해.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결심이 하나 자리 잡았어. 오늘 밤 민호와 다시 얘기하되 이제는 나를 위해 말하자. 그 결심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조금은 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았어. 버스가 멈추고 나는 천천히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엔 작게나마 버틸 힘이 생긴 느낌이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아침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 정적이 가득하고 공기마저 무거웠어. 신발을 벗는 동안 심장이 또 미세하게 떨렸어.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대로 두 손을 감싼 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익숙하거나 따뜻하지 않았어. 나는 말없이 현관 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 오는 길은 괜찮았어? 응. 내가 짧게 답하자. 남편이 안도하는 듯 눈을 감았어. 그 표정이 왠지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같은 공간인데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기분이었어.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 민호야. 우리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 그 눈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 나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 사람하고 연락도 끊을게. 다 정리했어. 그 말은 절박했지만 내 가슴에 닿지 않았어. 이미 너무 많은 게 무너져 버렸기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리한다고 감정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
그 말이 가장 아프게 꽂힌 걸 본인이 알았을 거야. 나는 숨을 가다듬고 처음으로 솔직한 생각을 꺼냈어. 민호야, 나 지금 당장 이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확신이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그대로 무너졌어. 그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아파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 하지만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기 생각해서 감정 말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현실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어.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어.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을 조용히 깍지 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지. 배 안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였고 그 작은 생명이 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 남편은 나를 마주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스스로도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 나는 먼저 입을 열었어. 민호야, 우리 둘 다 지금 너무 부서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잘해보자는 말은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지.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 나는 지금 우리 아기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게 내 삶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자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 우리 얘기는 지금 감정으로 결정할 게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든 순간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어. 그러면 시간을 좀 가지자는 거야?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응. 일단은 시간부터 가지자. 남편은 무너진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 모습이 나를 찢어놓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상처나는 길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제부터의 시간은 우리 관계가 아니라 나와 아이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남편과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나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 마치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신호처럼.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 배 안의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 한구석을 살짝 따뜻하게 했어. 오늘 하루 아기가 나보다 더 강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지.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오늘따라 마치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찢어져 있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 분노, 슬픔, 배신감, 공허함. 그 모든 감정이 방 안을 떠다니는 듯 했어. 하지만 그 감정들 중 한 가지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떠올랐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결혼 생활을 지키려 애쓰던 마음,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가정을 유지하려고 버티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아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 침대맡 탁자에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사준 임산 부용 크림이 놓여 있었어. 그걸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어. 사랑이 담긴 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순간들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깊이 금이 가 있었어. 나는 베개에 기대어 서늘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유나야, 꼭 버텨야 해.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작은 불빛처럼 새겨졌어.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이 앞으로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조용히 밀어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였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 이렇게 혼자 모든 걸 품고 있으니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가슴이 쓰라려 왔어.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가장 차분하게 들어주던 사람. 친정언니. 하지만 쉽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 언니에게 말하는 순간 이 일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고 그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하면서도 문자를 보내지 못했어. 나 괜찮아라는 거짓말은 하기 싫었고 그렇다고 나 너무 힘들어라고 울먹이며 말할 자신도 없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어.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나 혼자서만 버티려고 하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문장이 마음속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듯 했어. 지금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아이와 내 안정이 더 중요한 때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아직 언니에게 연락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혼자 모든 걸 견디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뒤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오는 느낌이었어.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도 돼. 내일은 조금 더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방에서 한참을 정리한 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 남편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무의식처럼 톡톡 치고 있었지. 내 발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순간 고개를 들었어. 그 표정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하는 느낌이 가득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민호야, 우리 얘기 조금 더 하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응. 뭐든 말해. 나는 그 앞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어. 그 거리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드러났지. 일단 당분간은 방 따로 쓰자.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응. 우리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 있고 나도 내 얼굴을 매일 가까이서 보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금 쉰 목소리로 물었어.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잠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조용히 대답했어. 지금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감았다 떴어. 그 눈에 맺힌 억눌린 감정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 당분간은 각자 생각해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남편은 나를 붙잡지 않았어. 아니, 붙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냉정하게 깨달았어. 우리는 같은 집에 있어도 이미 다른 길 위에서 걷고 있구나.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이제는 울음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실적인 생각이 더 크게 밀려왔어. 분명 아직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 나 혼자라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공책을 꺼내 펜을 든 순간 손이 살짝 떨렸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어보자. 나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 스트레스 줄이기, 병원 정기검진 일정 지키기, 영양제, 약 체크, 필요한 물품 미리 챙기기.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적었어. 친정에 잠시 머무를지 고민하기. 그 한 줄을 적는데 몇 초나 걸렸는지 몰라. 적는 순간조차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 말고 현실을 보자.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든,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지금 가장 지켜야 할 건 내 감정과 아이의 안정이었어. 나는 이어서 경제적인 부분 체크, 출산 후 플랜, 도움받을 사람 정리까지 차근히 적기 시작했어.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 마치 부서진 돌 위에 첫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펜 끝이 종이를 통해 내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언뜻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거야. 나는 공책을 덮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 정리한 계획들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흔들릴 것처럼 위태로웠지. 그때 문득 언니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 혼자서 모든 걸 버티려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거든. 나는 핸드폰을 들고 언니 이름이 적힌 연락처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어. 전화를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 말하면 그냥 울어버릴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에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도 결국 나는 메시지 창을 열었어. 전화를 바로 걸 용기는 없었지만 말 한 줄을 보내는 것 정도는 지금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천천히 적었어. 언니 시간 되면 전화해 줄 수 있어? 나 할 말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 마치 깊은 숨을 한 번 크게 내쉰 것처럼 몸 안에 쌓였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지. 그 순간 문 밖에서 남편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졌어. 문틈 아래로 비치는 불빛이 남편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지만 나는 굳이 문을 열지 않았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남편의 말도 변명도 붙잡는 손도 아니었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첫 발걸음이 지금은 더 중요했거든. 침대 머리맡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잘했어, 유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 눈을 감으면 어제 있었던 일들이 겹겹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여전히 마음이 묵직했지.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 언니한테서 답장이 온 거였어. 언니 지금 전화할게. 괜찮아? 그 메시지 하나에 가슴이 살짝 뜨거워졌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오랜만에 솔직한 감정으로 답장을 보냈어. 응, 부탁해.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 짧은 몇 초가 길게 느껴졌어. 그리고 벨소리가 울리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숨기지 말자. 전화를 받는 순간 언니는 내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챈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유나야, 얘기해. 천천히. 그 말에 나는 울음을 딱 한 번 참아내고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어제의 밤, 남편의 진심, 그리고 오늘 느낀 모든 감정까지.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들어줬어.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로였어. 마지막 말을 다 하고 나니 몸이 살짝 힘 빠진 듯 가벼워졌어.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지금은 너랑 아기가 먼저야. 그거 하나만 잊지 마. 그 말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찾고 있던 가장 정확한 정답처럼 들렸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어. 작은 생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자 이상하게 눈물이 아니라 잔잔한 안정감이 밀려왔어.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나는 그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 이제 나는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선택할 길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길 위에 나와 우리 아기, 그리고 다시 세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